부정선거가 이게 실체가 파악이 돼서 정권이 무너진다고 보수한테 정권이 올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난 그 전제 틀렸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우리가 아직 특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어젠가 오늘 주진우 의원이 발표했던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근데 이제 막상 까보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이제 나올 것이죠. 우리 물론 이제 특검이 제대로 조사한 것을 진실을 발표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면 그런데 그 다음이 사실 또 중요합니다. 민주당에 김희석이 45%, 정청래가 44.5%, 그다음에 송영길이 10% 정도 받았죠. 충청도에서. 근데 충청도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곳이기 때문에 조직 선거가 가능한 것이죠.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 등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직들을 움직이면은 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그게 더 가능해요. 시골로 갈수록 조직 선거가 더 유리해지고요. 도시로 올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분포도를 보시면 40%가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고 30%가 호남, 그 다음에 7%가 충청도, 그 다음에 10%가 영남, 뭐 이렇게 분포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조직 선거가 어렵고요. 약속을 해주고 뭘 해주겠다. 너희 동네에 도로 깔아주겠다. 뭐 폐기물 처리장 약속을 하면서 표를 받는 형태는 서울과 경기권을 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청래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했고 그리고 충청도 출신이라서 충청도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예측했던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 선거가 통할 수 있는 시골이 많은 지역일수록 조직 선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송영길 표가 70%, 김민석에게 가도 52대 48, 30%는 또 정청래에 오기 때문에 52대 48 정도의 표로 보셔야 돼요. 지금 충청도는. 그럼 호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라남도와 광주는 이념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조국이 당선되는 곳이죠. 조국이 당선된다는 것은 뉴 이재명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도 시골이라서 조직 선거의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조직 선거를 동원을 하고 자기들 배지들을 이용을 하고 구청장을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표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해요. 뉴 이재명이. 하지만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게 광주 전남은 굉장히 좌편향적인 이념이 강한 곳입니다. 거기가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이 대부분 비례가 거기서 당선이 되고 조국당이 인기가 많은 것이죠. 가장 좌파적이라고 하는 그 조국당이. 그 조국은 또 어차피 친노, 문재인 이쪽 아닙니까? 그러면 전북은 어떻게 되느냐? 전북은 전북도지사가 정청래 픽이에요. 정청래가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지사 후보랑 한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전북은 조직 선거가 오히려 정청래한테 유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호남에서 밀려도 만에 하나 김민석에게 밀려도 5% 이상 밀리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경기권으로 오게 되면 거긴 조직 선거, 즉 이재명의 힘이 미치는 게 가장 미흡하기 때문에 정청래가 저는 한 10% 정도 차이로 이길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거기는 이념 진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이길 것이고 특히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지만 그 좌파 애들이 이재명을 버리고 정청래를 픽을 함으로써 이재명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슈는 서울과 경기권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따라서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정청래가 10%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고 그러면은 조합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가 간신히 이기지 않을까. 52%, 51%, 대 49%로 김민석을 제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이재명 탄핵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정청래가 승리를 하는 순간 정당은 이재명과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재명은 자기 세력들을 빼서 별도의 정당을 차리려고 할 텐데 그게 또 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아직 정권 초기라 예산도 많고 또 자리 하나 얻어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정당으로서의 명맥 그리고 정계 개편을 해서 제3지대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면 그 세력을 가지고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 있는 물론 대왕과 미래라든지 친한계도 일부 쫓겨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장관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무슨 내각제처럼 일부 장관은 뭐 보수에게 주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어요. 뭐 장관 4개는 보수한테 줄 테니까 뭐 극우 빼고 중도 보수에게 줄 테니까 같이 합시다. 뭐 친한계가 당을 만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탄핵 국면으로 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견제하면서 총선까지 가는 것하고 부정선거의 실제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청래 세력은 탄핵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까지 가려면은 어떤 전제들이 있어야 되느냐? 탄핵이 되려면 정청래 민주당과 손을 안 잡으면 탄핵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200 표가 필요하잖아요. 국회에서 3분의 2의 표가.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이 110명밖에 없죠. 그럼 90표가 민주당에서 와야 되는데 그럼 90표가 저기서 배신을 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90표가 배신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터져야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터지더라도 저는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이 잘 안 돌아설 것이다. 근데 돌아서도 문제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하고 가장 열심히 싸워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문재인하고 우리 국민의힘 정당에서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만큼 열심히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국 국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전쟁이었지 국민의힘과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문재인과의. 그래서 문재인이 죽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 영입을 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게 가장 이재명하고 열심히 싸우는 게 누구예요? 유시민 아닙니까? 지금 누가 봐도 유시민이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어물전 생선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유시민 데려와서 대통령 만들 거예요, 우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자체를 이재명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지 우리 당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검을 통해서 탄핵이 돼도 정청래가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부정선거가 이게 실체가 파악이 돼서 정권이 무너진다고 보수한테 정권이 올 거라는 아니란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난 그 전제 틀렸다고 봅니다. 정청래가 주도해서 유시민을 데리고 정권을 오히려 본인들이 더 리드해가지고 탄핵시키고 우리는 그냥 서브 지원자처럼 보이게 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은 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진짜 좌파 정권 만들 거야. 그러니 우리한테 표 주세요 이러면 국민들이 과연 우파를 선택을 할까요? 난 거기에 진짜 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내부를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과연 우리 보수가 힘이 있어서 집권을 했을 때 국가를 잘 리드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우리 보수 정당이 국가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김문수 후보도 진 이유가 물론 그때 탄핵 전국이었습니다만은 탄핵 전국만큼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건 이재명의 부패예요. 부패 가능성, 대장동 사건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졌던 이유는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국가를 운영하고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가 반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 선거도 이길 수 있었다고 봐요. 탄핵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선 캠프에서 공약을 만들고 노력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집권할 준비가. 진짜로 솔직히 여러분 보수 정당 심각한 게요.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탄핵이 되고 내일 대선 치르잖아요. 보수가 집권하면 안 돼요.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만든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특검이 이루어지는 6개월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국가를 리드할 만한 공약들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 뭐 정당의 의원들 뭐 누가 하나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고 뭘 준비합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탄핵 국면에 만에 하나 가고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탄핵이 됐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한 좌파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 정말 진짜로 더 강력한 좌파 정당이 탄생할 수 있고 정청래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난 이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몰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보수가 집권할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부터 해야 된다.